얘를 녹화해요? 대표님? 네? 네, 네, 녹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네. 예. 이상길입니다. 예, 저는 IoT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뭐 주제를 IoT 교육 그 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걸 일단 타이틀을 잡았는데 뭐 지금 시간도 적고요. 하여튼 제가 하는 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간단하게 PT 몇 장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IoT 분야는 요 그림에는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크라우드 쪽이고 이쪽이 이제 로컬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건물이 있는 곳은 이쪽이 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는 이제 프론만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야 되죠. 데이터가요. 그래서 IoT 뭐 센서 데이터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현재 재래식 시스템은 지금 이쪽에서 공장 기계가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전부 다 빌딩도 그렇고요. 현재까지 이때가 있는 기계 뭐 상하수도 뭐 발전소 뭐 이런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IO 서버를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생산관리, MES는 생산관리라고 뭐 자동기업, 스카담도 자동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구축하려면 시스템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크라우드 개념이 이제 생겼어요. 또 하나는 IoT가 생기니까 크라우드를 해가지고 크라우드에 소프트를 넣어놓고 편리하게 그 크라우드 소프트를 빌려 쓰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IoT 개념이 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백그라운드는 원래는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가 1966년도에 그 구로 공단이 처음 생길 때 유네스코 한국정밀기기센터라고 해서 유네스코하고 한국상공부에서 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단기관념을 갖고 공업계기 쪽을 했는데 그래서 공정개혁을 해가지고 공장 자동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70년대는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한국중공업이라는데 이제 플란트 쪽 짓는데 시멘트 플란트라든지 뭐 화학 공장 짓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컴퓨터 써서 하는 이런 쪽 했다가 이제 제가 LG LS산전이라고 있으면서 이쪽을 담당 부서장을 했다 독립해서 한국 스카다 시스템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1984년도에 그렇게 창업해가 이때까지는 월급제이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이쪽 아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쟁이다 보니까 요즘 IoT 아니니까 IoT 개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이제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SI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있어야 되고 로비도 잘해야 되고 이런 뭐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뭐 첫 번째 회사는 유흥건설을 팔아넘겼고요. 뭐 이렇게 또 전국에 이제 88년이라도 PC통신 들어올 때 이제 거기 또 빠져가지고 이제 또 해서 PC통신 소프트 만들고 뭐 이래서 인포랜드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파란닷컴에서는 저 인포랜드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제가 세계로 시스템을 해가지고요. 그 회사를 갖다 한 개인 회사로 그 2003년에 설립하니까 지금 한 15년 일이 되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조직을 좀 키운다기보다도 조직을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해서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작년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얼마 없어요. 2명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 제가 이쪽에 중국에 큰 파트너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쪽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인데 한 500명 정도 규모로 중국의 제일 큰 회사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고문으로 기술 고문으로 한국 지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쪽 인력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 그 회사도 지금 IoT에서 가보면 잘 몰라요. 하도 이쪽에 빠르니까 이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그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 IO 서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쪽 재래식으로 데이터가 가고 한쪽은 클라우드로 올리는 이 게이트웨이 자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면서 아까 있는 IoT 센서 쪽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IoT하고 서버 쪽을 해서 산업 쪽도 쓰고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쓰는데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건 지금 IoT가 다 이렇게 클라우드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은 안 해요. 이건 옛날 거 정말 쟁이들이나 하고 해서 지금 요즘 이쪽에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쪽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좀 사람 구하기 이쪽 분야에서 하늘이 별도예요. 요즘은. 그래서 교육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한테는 이 데이터, IO 서버라는 거는 이제 인풋도 아웃풋이란 말이고 서버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서 끌어모으고 또 내보낸다는 거 중개 역할하는 거거든요. 이 중심으로 해서 그 센서 쪽하고 이런 시스템도 알면서 클라우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에 들어가는 거라 이제 빌딩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기계들이 NC마신이라는 이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빌딩 쪽에 이제 이렇게 공기 조항이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거 기계들이 이제 컨트롤러라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붙어 있고 이제 이런데 여기서 전부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 산업적인 구조고요. 이거는 IoT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이쪽 그림에서 데이터를 올리는 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다 센서가 이게 말하면 센서거든요. 센서에서 여기서 신호를 뭐 노라 하는 걸 해서 이렇게 이쪽을 또 보내고 이거 다 노랍니다. 이거 이제 모양만 틀리는 거죠. 이건 케이스는 야외용이고 이건 주로 이제 교육용이고 그래요. 그래서 센서에서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보내면은 이 게이트웨이 클라우드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 게이트웨이가 사실은 이쪽 게이트웨이는 IoT에 보면 용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위에 또 IO 서버라는 게 또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요거 위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위에 요것이 이제 아까 했던 제일 상단에 올라가는 게이트웨이인데 이건 OS가 리눅스도 되고 윈도우 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인베디드 PC라고 그래요. 안에 이제 주로 이제 보면은 산업용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여기다가 이제 뭐 인공지능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엣지 게이트웨이, 엣지 인텔리전트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모양은 똑같아요. 안에 소프트만 틀리고 안에 있는 보드 CPU 자체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그래픽 처리라든지 또 AI 알고리즘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요놈이 이제 아까 있는 게이트웨이 이제 그 IoT 게이트웨이에서 오는 데이터를 또 받거나 아니면 그 보드가 요 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직접 이제 받아가지고 클라우드 올리고 또 이제 생산 관리라든지 스카다 쪽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조금 제가 이제 저기 사업을 벌써 한 35년인가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면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길을 첫째 이제 이때가 이제 한 건 주로 이제 주문을 받아가 만들거나 안 남을 걸 대신 개발해주고 이래서 일회성으로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 자체의 제품이 없이 용역을 받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제 제품을 갖기로 해가지고 뭐 일본,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부품 만드는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다 이제 공급을 이렇게 받고 이걸 껍데기를 덮어 씌우고 소프트를 집어넣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드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게 뭔가 하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가 리눅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IoT 코어라는 그 윈도우 소프트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 하면은 40불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45,000원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교육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이제 요보다 한 덩어리 낫는 것이 뭔가 보드가 아두이노라는 보드가 있어요. 아두이노 보드는 한 10,000원 정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OS가 리눅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C를 만지고 리눅스를 하는 PC 하는 거 똑같은 소프트를 쓰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했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핀에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보드 딱 붙이면은 여기서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센서를 꼽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설마 인터페이스를 시기 위한 그 카드를 갖다 만드는 거죠. 이게 뭐 또 만든 게 이거는 한 2,0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100대를 주문했는데 한 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 제품의 브랜드를 내 걸로 전부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일로 뭐 6184 이렇게 모델도 정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뭔가 하면 블루투스라는 게이트웨이예요. 그런데 이제 블루투스 게이트웨이는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2건을 했어요. 아까 했는 그 상위 게이트웨이 쪽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쪽에 이제 그 선박 그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선박의 그 곡면 처리 철판을 가공하여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데 거기에서 그 DB에 올리기 위해서 그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해서 거기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제가 해서 프로젝트 했는데 거기는 한번 1회성으로 끝났어요. 그 누가 이제 중간에 대행 업체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데 이건 이제 블루투스 게이트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그 미라는 거거든요. 미밴드라는 겁니다. 여기 블루투스 4.2가 들어있고 아까 음악이 있는데 음악도 저기 있는 블루투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블루투스가 이제 그 버전이 있어요. 1.0, 2.0 하다가 이 4.2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높아가는 게 5.0이 나왔거든요. 재작년부터 나왔는데 실제로는 작년부터 이제 조금 돼 있고 최근에 나면서 5.1이 나왔어요. 이제 차이가 뭐가 틀리냐면은 4.2까지는 통달되는 거리가 한 30m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5.0 칩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120m가 나와요. 그래서 저 업체에서 제가 어려받다가 이걸 개발을 해주고 이제 납품을 했는데 지금 또 계속 납품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껴있자 하나에 한 16만 5천 원 돼요. 실제로 이 원가 자체는 제가 수입하고 뭐 저기 OEM으로 맡기고 이런 데는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전반에 인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EMI. 그 전반 인정받고 일하는 게 KC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만 해서 이거 하나에 받는데 1,600만 원 들어요. 이게 하나에 그만큼 비싼데 왜냐면은 블루투스 자체가 700만 원 또 여기 POE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다가 전기 이제 그 전원을 타는 그 이더인 통신선 이것도 뭐 얼마 또 뭐 안에 뭐 얼마 뭐 와이파이 얼마 해가지고 500 다 합하면은 1,600만 원 이렇게 돼요. 이게 참 그것 때문에 뭔가 개발을 해도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개발비는 전부 다 SI 업체가 하고 저는 순전히 이것만 만들어 넣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고. 근데 이걸 어디다 썼냐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파트에 단지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제 보통 이제 CCTV를 해서 이제 동네 어린애들이 이제 잘 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납품한 데는 이제 다른 SI 업체를 통해서 그 회사가 이제 효성에 지는 해밀턴이라는 그 아파트 그게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한 몇 군데 이제 안양 뭐 또 뭐 저기 뭐 대구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래서 하는데 거기 그 앞 이 CCTV를 가로등 거 폴 안에 이게 들어가요. 폴 안에 들어가 여기는 이제 들어가 안테나만 빼가지고 밖에 이렇게 딱 세우거든요. 이게 이제 안테나인데 그 요건 작지만은 이제 안테나 한 요 정도 10dB 정도로 이렇게 나. 요건 한 3dB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이제 나오고 이건 속에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밖에 다니면은 위치가 이렇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점으로만 화면에 평면 화면에 이동되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CCTV 영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이렇게 점만 찍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EMI 테스트도 다 받고 이러니까 제 제품을 이제 다시 케이스를 바꿨어요. 케이스를 지금 여기 사진은 지금 안 보이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케이스를 바꾼데 안에 보드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바꿔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EMI 그 KC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파생 상품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주면 이렇게 인정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블루투스가 있고 보통 IoT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센서 자체가 선생님 저기 박사님 차박생활 이제 센서 자체는 진짜 이런 연구 개발하는 제품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이용자가 가장 중요해서 쉽게 다룰 수 있고 기술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통신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IoT가 오는 것이 선으로 안 가고 전부 다 무선으로 가거든요. 무선으로 가든지 이동 통신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동 통신 회사를 안 거치면서 바로 이제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까 했는데 블루투스가 이동 통신 없이 직접 가니까요. 이게 이제 120m 가고 그 노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라가 지금 이게 노라고 이제 노라의 칩이 이렇게 여기 노라 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에 GPS 기능하고 노라 기능하고 블루투스 기능 세게 복합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트래커 위치 추적하는 거예요. 그 자전거든지 버스든지 이걸 달고 다니면은 이 노라 신호가 가는데 시내에서는 이게 1 내지 2km를 가요. 그리고 저기 오픈 공간 있죠. 바다가서는 이런 데는 10km, 20km도 갑니다. 이게 그 대신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동통신회사를 안 거치고 통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블루투스하고 노라 하고 최근에 또 나온 게 시그폭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폭스가 좀 속도가 좀 있는데 시그폭스는 지금 아직 제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월요일날 사람을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지사장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폭스에서 인천공항을 뭐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덤벼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NB-IoT라는 게 있어요. NB-IoT하고 LTM이라는 게 있거든요. IoT 쪽에 그거는 그 이동통신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 이동통신사가 이제 정부에서 주파수를 사거든요. 그 주파수를 사면은 그 주파수 LTE에서 아주 그 작은 영역을 IoT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 인정을 갖다가 이제 게시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해당 통신 회사에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통신 회사에서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는 통신망의 이용료 받으니까요.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모듈을 또 나눠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노라 게이트웨이용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게 먼저 이렇게 깔고 요걸 갖다 이렇게 딱 꼽으면은 되도록 이렇게 되고 일반 PC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센서, 온습도 같은 거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벽에다 이렇게 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대박하시죠. 너무 활기 있어서 좋습니다. 제일 인상 깊은 게 네. 이제 사오면 잘 올 수 있다.
내용이 이야기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한국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도 모르.